네, 수학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기 들어서 또 코로나가 확산세에 접어들어서 학교에서 또 긴급하게 1학기와 같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라는 이런 교무처장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또 한 2주간 일단은 수위를 지켜보면서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아쉽고요. 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좀 큽니다. 예. 9월 1주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9장의 마지막 절을 학습을 할 겁니다. 지난 1학기를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그 어, 기초적인 것들에 대한 약간 뭐 미비한 점들을 좀 발견을 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마지막에 가서는 그 웹업 같은 경우도 좀 어려워해서 그 점수가 그렇게 막 그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 요번 학기에는 또 여러분들이 더더군다나 처음 배우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문제들을 많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루틴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굉장히 정형적인, 우리가 전형적인 문제들을 좀 많이 다루면서 저한테나 뭐 다른 학생들한테는 전형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또 여러분들은 혹시나 또 새로 보는 문제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끔 다시 이제 조정을 해서 웨버 문제도 제가 선별해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 이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온라인 그 문제 온라인 수업의 좋은 점과 있고 나쁜 점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느끼셨을 거예요. 예, 장점은 뭐 많이 이제 얘기가 나와서 그 단점을 조금 짚어보자면 이게 동료 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과의 현장감, 현장에서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이 학생에게 질문을 하고 그 학생이 이제 그것에 이제 반응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약간의 긴장감, 그러면서 뇌가 긴장하면서 이제 정보를 저장하는 이러한 방식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떤 학습에 굉장히 좀 이렇게 텐션을 주면서 좀 밀도 있는 수업을 진행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온라인 같은 경우는 뭐 보다가 끌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스스로 그 어떤 학습에 이제 그 진도를 조정하는 측면은 있으나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학습을 하고 나서 그 잊어버리는 그런 사이클, 잊어버리는 순간이 굉장히 빨리 나타난다는 거죠. 한 학기 동안 지속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동료 학습이라고 해서 옆에 이제 누군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fellow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서 쟤도 모르는구나. 쟤도 모르네. 이러면서 서로 간에 이제 모르는 거에 대해서 교수가 이제 이거 모두 학생들이 모르나 보죠. 해서 이제 학생들이 안다고 생각한 것들을 다시 교수가 이제 학생들에게서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그걸 수정하고 다시 전략을 수정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이런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제가 여러분들이 그 제 강의에 대해서 뭐 어떤 그 퀄리티에 대한 문제를 아무리 제기해 봐야 일단 그 학교에서 뭐 방송국 수준의 어떤 그 퀄리티를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개별 교수에게 그 어떤 그 강의에 이런 그 전달 부분을 맡겨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특별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국처럼 아주 뭐 화질이 선명하고 그다음 목소리도 잘 들리고 이런 것들 사실 그 일단 개별 교수에게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좀 더 학습에 좀 더 포인트를 줘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 교수님들에게 본인의 그 어떤 페이스라고 그러죠. 내 상태, 나의 상태, 내가 이걸 아는다, 모른다, 이런 것에 대한 피드백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강의가 일방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에 대한
선생님이 그 강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런 부분은 정말 잘 모르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해 주기를 요구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 제가 녹화를 할 때는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좀 더 설명 방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그 강의 후에 피드백을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마 그 제가 이 유튜브에 올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댓글을 다실 수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본인의 별명을 만드셔가지고 학습 콘텐츠에 대해서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전혀 그 유튜브 그 방송에 대한 댓글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것도 좀 이상한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칭찬이든 아니면은 뭐 그 질책이든 또 아니면은 그 어떤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에 대해서 본인이 솔직하게 그 이해를 어느 정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잘 안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들을 조금씩 개선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온라인이지만 비록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에서와 같은 긴장감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제가 올리는 동영상에 대해서 어, 그 조금 피드백을 주실 필요가 있고요. 저도 1학기와 달리 이제 동영상의 길이를 최대한 어쨌든 그 30분 이내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시간 자체가 벌써 한 6분 정도 경과하고 있는데, 시간을 30분으로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뭐 25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정도로 동영상의 파일을 조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토픽은 그러다 보면은 너무 많은 이 동영상의 길이가 늘어질 경우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긴장감이라고 하는 텐션이 떨어지면서 또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느낌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아무리 길어도 25분 정도 내외에서 동영상을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두가 길어졌고요. 저한테 다시 다짐을 하는 어떤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진도 부분으로 돌아와서 첫 주에는 일단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극좌표 부분이 이제 시험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극좌표로 주어진 방정식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그닥 많이 풀어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복습도 할 겸 해서 다시 이제 그 원뿔 곡선이라고 하는 코닉 섹션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하면서 그 각각의 이 코닉 섹션들에 주어지는 이 곡선들이 하나의 통합된 관점에서 우리가 이 코닉 섹션들, 즉 말하자면 원뿔 곡선은 하나의 식으로부터 모두 유도되어질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극좌표에 관한 식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개별적으로 우리가 통합적인 관점을 제공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우리가 포물선이라든지 뭐 쌍곡선이라든지 타원 같은 것이 사실은 하나의 어떠한 그 부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그 코닉 섹션, 즉 말하자면은 그 이 세 가지 이 2차 곡선들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썼냐면은 이와 같이 이 두 개의 콘이 마주하고 있을 때 이것을 평면으로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그 2차 곡선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즉 말하자면은 이 두 개의 콘을 이렇게 붙인 형태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콘에 수직으로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를 경우에는 그죠?
이와 같은 수직 단면을 생각하게 되면 이와 같은 수직한 평면으로 그 콘을 자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이 콘과 단면 사이의 교집합이 바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면요, 이 쌍곡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90도가 아니라 이제 각도를 약간 더 낮춰서 예각으로 맞춰서 이제 어, 그 조금 더 우리가 각도를 이제 이 정도로 유지를 하게 되면은 그죠? 아, 바로 단면과 코닉 섹션과의 교집합은 뭐가 나오냐면 이와 같이 포물선이 나온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평면을 눕혀서 코닉 섹션을 횡으로 자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좀 더 각도를 눕혀서 이 평면을 좀 더 눕혀서 어, 이 코닉 섹션을 잘라내게 됐을 때 교집합은 바로 타원이 되는 것이죠. 이 완전히 이제 평행하게 90도와 같이 평행하게 잘라내게 되면은 바로 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은 타원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죠? 타원은 원을 포함하는 그러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2차 곡선의 형태가 나옴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코닉 섹션에서 각도, 평면과 코닉 섹션의 단면을 자를 때의 각도에 의해서 세 가지 곡선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필요한 재료는 이 콘을 두 개 붙인 것과 평면, 이것만 있다면 모든 2차 곡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 의해서 하나의 파라메타, 즉 각도라고 하는 하나의 파라메타에 의해서 이 세 개의 2차 곡선이 나오니까 아하, 결국은 이 각도 말고 좀 더 우리가 대수적인 접근, 이것은 이제 기하적인 접근이거든요. 근데 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왜냐면은 지금 데카르트의 철학을 받아들여서 뭐라고요? 우리 도형을 이것을 대수적인 시급과 연결시키고 있죠. 그래서 도형이 있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XY 좌표 계상의 식과 도형을 지금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이 곧 도형이고 도형이 곧 식이다. 이와 같은 동일화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공간상에서 콘과 그다음에 평면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이 도형과 다시 그것을 하나의 통합된 식으로 우리가 컨트롤하는, 즉 세타라고 하는 각도의 파라메타, 요것과 더불어서 요거를 대체할 만한 이심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간상에서 보기보다는 평면상에서 이 세 가지를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공간적으로 우리가 두 개의 콘이 있을 때 3차원상에서 이 포물선과 쌍곡선과 타원을 얻어낼 수가 있는 방법인데, 평면에서도 아시다시피 쌍곡선, 그 다음에 원, 그 다음에 타원, 그 다음에 포물선, 이것을 우리가 다 얻어낼 수 있죠. XY 좌표계에서. 그래서 2차원 평면상에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는 아이디어가 바로 이심률에 관한 아이디어인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각각 이것을 평면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지 고등학교에서 학습한 것을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물선을 볼까요? 제일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배웠던 게 아마 포물선일 거예요. 포물선은 정의가 뭐냐면은 뭐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초점과 준선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준선, 기준되는 이 일직선의 선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준선과 초점이 주어지게 되면 그 준선과 초점에서 거리가 각각 어떤 점을 잡았을 때 그
준선과 그 다음에 준선과 초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아지는 점들의 모임이 바로 포물선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도식화하게 되면 이와 같이 기호를 써서, 그죠? 지금 준선은 x 이퀄 마이너스 p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좌표계를 도입을 해서. 그 다음에 같은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요. 이것을 그 초점은 준선에서 위로 쳐다봤을 때 p만큼 떨어져 있는, 즉 0, p만큼 떨어져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것의 가운데 거리가 같은 점은 바로 원점이 하나 점이 이제 같아지는 게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편의상으로 이제 좌표를 이렇게 준 거죠. 그러면 이제 이 P라고 하는 것을 XY라고 두게 되면, 그죠? XY라고 우리가 두자. P를 XY라고 둘 경우에는 이제 PF, 두 점의 거리 공식에서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거리, 그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PF라는 것은 이제 여기가 XY가 됐을 때 두 점의 거리는, 그죠? 이 점의 각각의 좌표를 빼서 제곱한 거예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p의 제곱이 바로 pf의 길이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양변은 이것을 제곱해도 같아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좌변은 이렇게 되고, 우변 같은 경우는 x는, 그죠? 이것이 x축에서는 거리가, 그죠? 변함이 없고 y에서만 변함이 있을 거예요. y좌표가 x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x가 마이너스 p이기 때문에 항상 죄송합니다. x가 마이너스 p가 아니라 y가 마이너스 p죠. 예, y가 마이너스 p이기 때문에 이 점으로부터 마이너스 p까지의 거리는 뭐가 돼요? y 플러스 p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정리하게 되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py의 p제곱이 y제곱 2py 더하기 p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가 공통인가요? 이쪽 좌변에 y제곱 p제곱, 우변에 y제곱 p제곱이 없어지면서 2py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마침내 우리가 얻는 식은 x제곱은 4py라고 하는 식을 얻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그 준선이 x축에 평행한 거를 했었죠. 그런데 x와 y의 역할을 바꾸어서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가 준선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여기가 아까 x 이퀄 마이너스 p라고 두고 여기가 p, 0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포물선이 이렇게 생겨서 뭐예요? 이것도 이제 정의에 부합하는 포물선이죠. 그래서 이건 뒤집은 형태잖아요. 뭐 90도 회전시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x와 y의 역할을 완전히 바꾼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x와 y의 역할을 바꾼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식에서 x와 y를 바꿔주게 되면 y제곱은 4p의 x, 이와 같은 상황에 이것을 묘사하는 바로 그래프가 바로 대수방정식이 y제곱은 4px가 될 것이다. 이 사실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편의적으로 이 점이 원점을 지난다고 가정을 해서 한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평행이동을 시키는 상황에서는, 그죠? 평행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물선이 어떤 형태가 돼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Y축으로도 평행이동 시키고 X축으로도 평행이동 시키면은
이거보다는 좀 더 일반적인 형태의 포물선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P라고 하는 것은 이 초점과 준선에 대한 동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를 알게 되면 우리가 에, 준선이 어떤 선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 준선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곧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심률에 대한 정의에서 준선에 대한 정의가 이제 나올 겁니다. 25분 정도의 시간이 이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좀 더 빨리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었냐면은 준선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초점이 두 개가 나오고 그 초점에서 두 초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두 초점에서 이 C를 연결을 해서 그죠? 이 PF와 PF2, 즉 F1과 F2라고 하는 점이 주어졌을 때 그 PF1과 PF2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이러한 선을 찾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한 점을 이렇게 딱 잡아주면 그죠? 나머지 이 거리가 똑같아지려면은 이 점이 여기가 길어지면 여긴 짧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냥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거리가 있다면은 그죠? 이 거리의 합이 벌써 이렇게 되면은 훨씬 이 거리의 합이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얘가 좀 더 길어지면은 얘는 짧아져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와 같이 짧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다 모으다 보면은 이와 같이 타원이 얻어지게 되는 됨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초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C, 0, 그 다음에 플러스 C, 0으로 편의적으로 우리가 주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P를 X, Y라고 놓게 되면 그리고 이제 PF1 더하기 PF2가 값이 일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또 편의상 2A라고 놓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원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거든요. 실제로 PF1은 어떻게 돼요? 예, X 플러스 C 여기 이제 XY니까 좌표를 빼줘야 되니까요. P에서 F1의 좌표를 빼주게 되면은 X1 플러스 C의 Y제곱의 절대값 플러스 x 빼기 c의 제곱의 y제곱의 절대값이 pf2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에 이것이 일정한 값 2a를 가져야 된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복잡하긴 하지만 나중에 굉장히 간단한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곱하는 과정은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 식에서 이 무리방정식에서 그죠? 좀 더 표준형 형태를 얻어내는 과정은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식을 풀게 되면 이 박스 안에 있는 이 식을 풀게 되면은 우리가 깔끔한 식을 얻어내게 되는 거죠. 깔끔한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x제곱을 a제곱으로 나눈 거 더하기 y제곱을 b제곱으로 나눈 것이 1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 b라는 것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까 a하고 c가 주어져 있었는데 b라는 건 어떻게 주어졌냐면은 c하고 b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b라고 하는 것은 b제곱은 사실은 이제 c제곱 빼기 a제곱이다. 그래서 c제곱 빼기 a제곱이 바로 아니죠.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왜냐면 a가 장축의 길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장축의 길이. 그 다음에 이 C는 아까 그 초점의 좌표였죠.
아까 A는 그럼 어디서 나온 거냐? 아까 봤지만은 지금 이 점이 어, 이 점이 그죠? 이것의 일정하가 여기 요 정도 왔을 때 이거 PF1 더하기 PF2의 길이가 합이 같아야 되는데 요 길이 요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 같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죠? 근데 요 길이는 요 길이랑 같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길이의 합, 그래 말하자면은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 그죠?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 2a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전체 장축의 길이가 이것의 길이 요 길이가 바로 2a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마이너스 c, 0, c, 0이라고 해서 서로 딱 그 뭐죠?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거리상에 주어져 있으니까 이 원점으로 주었을 때 여기가 바로 a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a, 0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장축의 길이가 장축의 길이가 2a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로부터 a가 우리가 장축의 길이라는 정보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이 b라고 하는 것은 초점의 좌표를 알기만 하면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라는 것은 사실은 단축의 길인데 초점 정보가 사라지면서 방정식이 나왔죠. 그러나 사실은 이로부터 사실은 이 방정식으로부터 사실은 여기서 보시면 c는 다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래서 장축과 단축으로부터 사실은 뭐예요? 초점에 대한 포인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원은 어쨌든 두 개의 초점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사실은 타원의 방정식과 아까 초점에 의해서 주어지는 도형이 사실 타원이다. 그래서 이것을 타원의 방정식, 타원인데 이것을 뭐라고요? 타원의 방정식. 즉 타원과 방정식을 동일한 대상으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타원을 뭐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타원을 뭐 늘린다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컨트롤 하는데 방정식으로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대상을 뭐라고요?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쌍곡선. 쌍곡선은 뭐예요? 쌍곡선은 역시 마찬가지인데 두 개의 초점이 주어졌을 때 이번에는 두 개의 거리의 합의 차이가 일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PF1과 PF2의 거리가 그 차이가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뺐을 때의 차이가 일정한 거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같이 마찬가지 방정식이 무리 방정식이 나오겠습니다. 아까 PF1은 아까 x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절대값 루트를 씌우는 거였고 요거는 x 마이너스 c의 제곱에 y 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였잖아요. 그래서 절대값이 2a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은 절대값이니까 역시 양변을 제곱하게 되고 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쌍곡선이라고 하는 직선을 정리를 하게 되면 바로 이번에는 우리가 x제곱을 a제곱으로 나눈 것 빼기 y제곱을 b제곱으로 나눈 것이 1이 되는 이러한 식이 우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포물선이 지나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두 길이가 사실은 일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c, 0 그 다음에 c, 0이 있는데 사실 요 점이 이제 P점이잖아요. 그래서 PF 빼기 PF1, F2, PF1에서 PF2를 뺀 것이 2A가 돼야 된다면
이것의 좌표는 이 점의 좌표가 바로 a, 0이 됨을 매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이것의 좌표를 우리가 모른다고 하게 되면, 그죠? 여기서 이 좌표가 알파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c가 그다음 빼기 여기서는 알파 빼기 c 빼기 알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해보시면 이게 2알파가 2a가 나오고 따라서 알파는 a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a, 0이고 시메트릭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은 바로 마이너스 a,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b는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아까 예. b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b라고 하는 것은 이 b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b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b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간에 이제 b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보면 c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요 식에서 이제 b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b 제곱은 사실은 이제 c 빼기 a의 c 제곱에서 a 제곱을 뺀 그런 것으로 b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형에서 다시 이제 b를 유도하는 방법은 이 초점의 좌표와 그 포물선이 지나가는 x축상에서의 좌표 그것의 각각의 제곱의 차이를 하면은 b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점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길이가 일정하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길이가 일정하다는 어떤 그 길이를 이제 a라고 주게 되면 그 초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b를 구하기 때문에 쌍곡선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 거꾸로 이와 같은 식이 주어지게 되면 a가 바로 그 쌍곡선이 지나가는 좌표가 되겠어요. 그 점은 a,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0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상황으로부터 준선을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서 포물선에서의 b제곱하고 a제곱을 결합시켜서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피타고라스 삼각형을 생각하면 그것이 c가 바로 뭐예요? a보다 오른쪽에 있거나 왼쪽에 있는 초점의 좌표를 얻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암묵적으로 이 초점이라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관계식이 따라다녀야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식만 주어지게 되면은 이 포물선이 사실은 두 개의 초점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C와 이 초점과 다른 장축의 길이와의 관계 이것도 같이 우리가 퀘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차 곡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이 각각의 개별적인 이 2차 곡선 평면상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유도된 이러한 식들을 하나의 통합된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신기하죠? 이게 개별적으로 지금 서로 다르게 유도된 식들을 그죠? 하나의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놀라운 발견인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